세계 5대 건설 회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 초당 36m. 강풍과 지진이 뒤덮는 죽음의 해협에 2023m의 다리를 세운다고요. CNN은 기술적 자살행위라 꼬집었고 영국 엔지니어링 협회는 100% 실패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는 모든 편견을 박살낸 한국 기술의 승리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차나칼레 해협에 도전장을 던진 한국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MIT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이자 국제교량학회 부회장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한평생 세계 각국의 교량을 연구해왔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봄 터키 정부가 발표한 차나칼레 해협 횡단 프로젝트는 건설공학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23m의 현수교라고요? 허허, 불가능합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국의 저명한 교수가 코웃음 치듯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회의장에 모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나칼레 해협은 우리가 삼중지옥이라 부르는 곳이었으니까요. 태풍급 강풍이 언제나 불어대는 바다, 지중해와 에게해를 잇는 미친 듯이 빠른 조류, 그리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지진의 땅. 이곳에 다리를 짓겠다고요? 기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조물이 살아남을 확률보다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기록을 위한 모험이 아니라 재앙을 위한 도박이죠. 그 후 한 달 뉴스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DLENC와 SK의 코플랜트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선진 건설사들도 포기한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니 무모함의 극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슨 자신감으로? 동료 교수가 한국팀의 제안서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 연구실 학생이 물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시도하는지는 지켜볼 가치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세계가 안 된다고 말한 그곳에서 한국은 어떻게 하면 될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2020년 초 터키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프로젝트의 최종 수주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즉시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태훈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답변은 마치 철학자의 말 같았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다리가 자연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찾는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리는 계산을 넘어선 신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불가능의 현장을 보러 가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까?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알던 모든 공학적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0년 여름 터키 차나칼레 해협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파도는 산처럼 높았고 바람은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곳에 다리라고요? 배가 흔들려 서 있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교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태훈입니다. 선착장에서 저를 반기는 사람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DLENC 현장 총책임자였습니다.
의외로 젊었지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단단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이론가가 아닌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날씨에도 공사가 진행됩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좋은 날씨예요. 지난주에는 초속 28m 강풍이 불었어도 작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들이 평범한 건설자들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그는 벽에 붙은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특별한 기술입니다. 플러터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그가 들려준 비유는 놀라울 정도로 명쾌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리가 춤을 추지 않고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듯 다리가 스스로 바람을 다스립니다. 물고기가 당기면 당길수록 낚싯대를 살짝 풀어주는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협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나가자 거대한 바지선 위에서 크레인이 해저 깊숙이 무언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케이슨입니다. 다리의 심장이죠. 그가 설명하길 무게가 5만 톤에 달하는 이 구조물을 해서 60m 아래 안반에 정확히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1mm 오차로 작업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GPS와 음파 탐지기를 결합한 독자적인 측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날 김 소장은 저를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있는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다리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가상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박과 혈압을 지켜보듯 우리도 다리의 상태를 지켜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결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차나칼레 현장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영국 공학 저널 스트럭처의 편집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한 제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감동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출판 전날 의외의 답장이 왔습니다. 스펜서 교수님,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기술 평가가 아니라 선입견이었으니까요. 저희 자문위원들 의견으로는 이런 규모의 현수교는 입증된 유럽식 공법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고 결국 그 칼럼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호에 차나칼레 프로젝트를 기술적 자살행위라고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엔지니어링 세계의 편견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가을, 터키 정부는 국제기자단을 초청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죠. 김 소장이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지만 기자들의 표정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만큼 오랜 교량 건설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세계 최장 현수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 기술보다 한국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지만 몇몇 기자들은 중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현장의 막내 엔지니어 진우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렇게 많은 의심 속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그의 얼굴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그날 밤 바다는 분노했습니다.
초속 25m의 강풍이 해협을 강타해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통제실은 불을 밝힌 채 여전히 바빴습니다. 이렇게 악천후를 실험 기회로 활용한다고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은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런 폭풍우는 최고의 시험장이지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풍속이 33m를 넘은 것입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했지만 김 소장은 침착하게 플러터 제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몇 분 후, 진동 감소 확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극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대부분의 기자들은 악천후를 핑계로 떠나버렸고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를 알릴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터키 현지 감독관 알리를 만났을 때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 가장 어려운 318m 높이의 주탑 건설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2021년 봄, 차나칼레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318m 높이의 주탑 건설, 바로 다리의 심장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MIT 강의를 미루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해협 한가운데서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50층 아파트를 바다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김 소장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땅 위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 바다 위에 세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치 뱃멀미하는 사람 위에서 쌓기 놀이를 하는 것과 같죠. 그의 유머에 웃음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람이 급격히 강해져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우리는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조 해석 담당 박수연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고 눈 밑에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다리 위에서 바람 소리에 잠 못 이루곤 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가르쳐 주는 것 같았죠. 그녀의 말에서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 이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바람이 잠잠해진 후 주탑의 다음 블록을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00톤이 넘는 철골 구조물이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모든 엔지니어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간의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작업이 완료되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수백 번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녁에 김 소장은 저를 150m 높이의 주탑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차나칼레 해협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 다리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그의 대답은 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겐 자신감의 증표가, 터키에겐 두 대륙을 잇는 새로운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에겐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교훈이 되겠죠. 2021년 여름,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주탑 사이 2023m의 공간을 건너야 했으니까요.
두 주탑 사이에 메인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 바로 다리에 척추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케이블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다리 전체를 지탱해야 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케이블 표면에서 미세한 부식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서 부식은 마치 암세포처럼 빠르게 번지는 법입니다. 이대로 설치하면 10년 내에 다리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새 케이블을 주문하면 최소 3개월. 그건 프로젝트 전체의 지연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김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한국 본사와 즉시 화상회의를 시작했고 48시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특수방청 처리 기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노 입자를 활용한 코팅 방식입니다. 마치 케이블이 특수 옷을 입는 것처럼 염분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세계 최대 규모의 현수교에 적용한다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술팀장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다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장에 임시 코팅 시설이 설치되었고 모든 케이블이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수 가속 테스트에서 부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또 다른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혁신의 촉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주탑 사이에 메인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수천 가닥의 철사가 하나씩 더해져 갔습니다. 한 가닥의 철사도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할머니가 바느질할 때 한 땀도 허투루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밤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간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김 소장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다리 구조물의 모든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 놀랍게도 구조물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내진 설계가 효과를 발휘했군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원들에게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지진, 부식, 강풍. 이것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주는 시험일 뿐입니다. 메인 케이블 설치가 완료되고 다리에 바닥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해협의 거친 조류였죠. 조류는 하루에 4번 방향이 바뀌며 때로는 소용돌이처럼 회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듯 우리도 조류의 패턴을 배웠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한 인공지능 조류 예측 시스템 덕분에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초 바닥판 설치가 절반 이상 완료되었을 때 터키 감독관 알리가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이 다리의 길이가 왜 하필 2023m인지 아시나요?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023년은 터키 공화국 건국 100주년이었고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나요? 알리의 대답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를 물었죠. 바로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새벽 안개가 차나칼레 해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닥판 마지막 조각을 설치하는 역사적인 순간, 저는 김 소장과 함께 현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이 우리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마지막 바닥판을 들어올렸습니다. 2023m의 간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 조각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누군가 외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터키와 한국 국기를 든 작업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 선 김 소장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해내셨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살짝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리 위에서 3년을 보낸 구조 해석 담당 박수연 엔지니어였습니다. 첫날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밤마다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에 잠도 못 이루고. 하지만 지금은 그 바람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요. 그녀의 말에는 3년간의 고통, 인내, 그리고 승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철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테스트 운행이 시작되었고 초속 30m의 강풍 시뮬레이션에서도 다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하늘 사이에 인간의 의지로 그어진 한 줄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몰랐습니다. 이 다리가 맞이할 마지막 시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2023년 3월 17일 따스한 봄 햇살이 차나칼레 대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터키 정부 고위 관리들과 세계 각국의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환호성이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입니다. 시스템 오류. 제어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통제실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 위에 차량들이 멈춰섰고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3초간의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관리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실망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무리한 프로젝트였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년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소장이 통제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의 표정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3시간만 주십시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터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 소장은 즉시 기술팀을 소집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주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충돌입니다. 박수연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터키 장관이 초조한 표정으로 통제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통식이 취소될 위기, 그때 갑자기 막내 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의 시간이 정확히 3초 차이가 납니다.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빛나는 횃불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모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중력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들이 응급수술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시스템 재가동 시작합니다. 3, 2, 1. 정적 속에서 모니터에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차량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김 소장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히 3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터키 장관이 통제실로 들어와 김 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100년 꿈은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그날 밤 터키와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행사장에서 김 소장은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리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두 대륙을 잇고 두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내일의 가능성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차나칼레 대교 개통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하늘 아래 다리는 그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말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양쪽 해안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축제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개통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터키 공군 전투기들이 다리 위로 비행하며 색색의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 터키와 한국 국기의 색깔이 하늘을 수놓았죠. 그 장관의 환호성이 해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멀리서 김태훈 소장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3년간 함께 땀 흘린 300여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일반 시민들이 처음으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터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해협을 건너기 위해 평생 배를 탔네. 아버지가 이 다리를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 손자는 이제 단 5분 만에 건널 수 있게 되었어. 차나칼레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세운 희망의 경계선,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저는 차나칼레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립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그들의 불굴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차나칼레 대교에서 목격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